세월호 침몰 그 사고 당시에 해경이 바로 섬내에 진입했다면 탑승객 전원을 구조할 수도 있었다. 지금 이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정말 그랬다면 해경 이번 참사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고 또 책임도 져야 하겠죠. 전문가 의견 들어봅니다. 가천대 소방방재공학과의 박형주 교수. 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검찰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런 의견과 결론을 내린 겁니까? 우선은 해경이 도착했을 때가 예. 9시 한 35분경이니까요. 예. 배가 넘어지는 시간이 한 50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서 외부로 탈출만 시켰다면 예. 전부로 나와 있을 것으로 시간상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배가 한 45도, 60도 점점 계속 기울었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도 한 50분가량이면은 300명가량이 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배를 걸어가는 시간이 예. 속도가 피난 보행 속도가 한 1.2m 정도 되거든요. 초당 1.2m. 예, 그 정도로 걸어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예. 배가 45도 정도 기울이면 한 4분의 1 정도 초당 한 0.4m 정도로 이동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거기서 대기하라는 그 명령만 없었다면 방송만 없었다면 예. 물이 들어오고 배라는 게 45도 기울였다는 얘기는 상당한 무게중심이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고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배가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거는 다 느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설사 기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한 0.4m 정도로 이동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계단이 다 밑에 있습니다. 예. 계단이 기울어진 끝에, 그러니까 좌연의 끝에 5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나가라는 얘기만 했다면 예. 대피 계단만 알려줬더라면 예. 그쪽으로 올라오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나가라라고 명령하고 경로만 알려줬으면 충분히 나왔을 것이다. 예. 저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 예. 또 거기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서비스 직원들이 예. 계단의 위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빨리 밑으로 해서 도망가라고 하면 예. 분명히 나왔을 때로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혹시 이런 관련 실험도 해보셨다고요? 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 저희가 보통은 한 60도 기울였을 경우 45도가 한 2분의 1 정도가 늦어지고요. 예. 60도인 경우가 한 4분의 1 정도, 한 4배 정도가 느려집니다, 사실은 속도가. 보행 속도가? 예, 보행 속도가요. 예. 그러나 또 선박의 어떤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선박이 아무래도 밑에가 좀 걷는 그게 미끄러울 거로 보다 하더라도요. 예. 충분히 0.4m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실험을 직접 기울기를 해놓고서 보행 속도를 체크해 보셨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구조되신 승객 가운데 한 30명, 40명 가량 학생들 이렇게 구하고 나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의 인터뷰나 이런 관련 영상 같은 걸 보면 학생들이 올라오지를 못해가지고 무슨 커튼 같은 거를 이렇게 무슨 동아줄처럼 만들어서 나중에는 소방 호스 같은 거를 내려서 끌어올리고 이랬었는데 그럼 그렇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건데도 어떻게 나올 방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그 사람은 나올 때가 어쩌면 우연이거든요. 좌연보다는. 아하. 그러니까 우연으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게 상부에 있기 때문에 예. 뭘 잡고 있지 않으면 서 있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러나 좌연에 있는 계단으로 나왔다면 예. 저는 충분히 바다로 빠지는데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나요? 왼쪽으로 기울었나요, 이번에?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었는데 오히려 그 왼쪽 편에 제일 상층부 쪽으로 올라갔어야 된다. 그렇죠. 그 계단을 이용을 못 하고 예. 많은 사람들이 중앙 계단이나 우연에 있는 계단을 이용했던 거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올라오니까.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이 물이 올라오지 않는 곳으로 물이 잠기지 않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예. 어려운 계단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방향 지시까지를 분명히 누군가 해줬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물론 방향 지시도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서비스 직원이. 예. 대피하라는 어떤 가판으로 나오라는 어떤 대피 명령만 내렸다면
저는 뭐 충분히 좌연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예. 갔을 거로 봅니다. 다만 그 구조의 그 변경이 상당히 심했다고 지금 계속 잠수부들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 구조에 뭐가 심했다고요? 구조 변경이 심했다고 봅니다. 구조 변경.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그 도면에 의하면 예. 현재로 충분히 좌연 계단이 잘 보이는 위치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얼만큼 구조 변경이 됐는지 아하.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아주 치명적으로 만약에 계단을 찾기 어렵게끔까지 구조 변경이 됐다거나 이러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네. 대피할 때 아마 큰 장애물이 됐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했던 선장과 선원에 대해서는 지금 온 국민의 이 분노와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 해경이 말이죠. 그 경비함이 조타실 쪽으로 접근해가지고 선장하고 선원들 막 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창을 통해서 그 안에 승객들이 있는 게 다 보이고 그랬다는데 해경이 왜 그 안으로 진입해서 방송도 하고 승객들에게 방향 지시도 하고 이렇게 왜 안 했을까요? 왜 못 했을까요? 저도 그 점이 상당히 의아스러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4명의 해경이 도착을 했는데 예. 올라간 사람은 1명이거든요. 예. 근데 그 1명이 구조를 하지 않고 예. 그 구명보를 펼치는데 노력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물론 구명보를 펼쳐야만이 사람을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네. 그것도 어디까지나 갑판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하는 일이지. 그렇죠. 그거를 갑판에 사람도 없는데 올라가서 물론 올라가서 구명보를 터뜨린 것 자체는 행위 자체는 크게 나무랄 게 없습니다만. 예. 그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예. 그리고 물론 해경이 언제 배가 침몰할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이 있었겠죠. 예.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예. 그런 공포감이 있었던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예. 그래도 훈련을 받은 해경이라면. 예. 저는 배가 쉽게 전복되지 않는다고 지금 다들 그러거든요. 그렇죠. 서서히 이렇게 기우는 것을 옆에서 보면 더더욱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서서히 가다가 갑자기 확 기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배라는 게 그 속에 에어파켓이 있기 때문에. 예. 설사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그 물속으로 처박히지는 않거든요. 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큰 배이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죠. 해경이 가서 그 얘기를 안 한 거는 예. 아마 거기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부족을 했고 또 그 훈련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예. 배가 언제 침몰할지 아마 두려웠을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3사람은 그냥 앉아서 그 해경 그 선에서 그대로 잔존되어 있었는데 대기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 그다음부터 확성기를 가지고 예. 아마 해경에 확성기가 있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확성기를 가지고 밑에서 방송을 했더라면 예. 아마 충분히 저는 사람들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상당수 구할 수 있었겠죠. 상당수 구할 수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이 일단 배에 승선조차 안 했다는 것부터 이제 납득이 안 가고 승선한 해경이 글쎄요. 저희가 그 당시의 화면은 사실 모든 국민의 틈 다 봤거든요. 그 당시 해경이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조타실로 이렇게 올라가기가 불가능했을까요? 저는 조타실로 올라가지 않아도 예. 그 구명보리 끝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또 문이 하나 있거든요. 야, 그래요? 예. 거기가 이제 그 5층 개조한 데 문이거든요. 예. 그쪽에 문을 아마 몰랐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거기까지 가지 않고 돌아가면서 구명보를 해체하려고 구명보를 탈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해경이 그쪽으로 가다가 어떤 자기 자신대로 어떤 그 행동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참, 박 교수님 전공 분야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검찰은 이 해경에 대해서 이제 본격 수사를 예고한 셈이고 네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40분이라고 하는 어떤 47분이라고 하는 그 기울어져서 배가 침몰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시간 동안 구명볼 2개만 퍼뜨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 사건으로 봤을 때 대피의 어떤 순간이라든가 구조의 순간으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자기의 어떤 직무를 펼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마 어떤 뭐 공포감이나 예.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훈련의 부족으로 해서 아마 그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거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직무상의 어떤 유기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인근의 어선들도 이제 다 속속 도착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명복을 입고 바다에만 뛰어들어 있어도 사실 다 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이래서 우리 국민들이 더 안타까운 거거든요. 살릴 수 있는 아까운 목숨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예,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가천대 소방방지학과 박형주 교수였습니다.